김병기 문제에 대한 귀착점에 대한 속보를 먼저 좀 전달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병기가 결국은 원내대표를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버티기에 갈 것 같은 그림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그 지방선거 공천 관련한 그 녹취가 터진 게 강설 의원하고 했던 녹취가 터진 게 이게 제일 치명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부인의 그 법화 문제, 용산시 법화 문제, 용산구 의원 법화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뭐 본인의 정치 생명이 좌지우지 될 정도로 또는 민주당이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정도의 큰 폭로였기 때문에 사퇴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관련해서 사퇴 속보와 함께 강선우 의원과의 녹취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200일 만에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당대표 회의, 당 전체 고위 회의에서도 버틸려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이제 유튜브 방송들이나 뭐 사퇴를 촉구하는 측의 비난을 받았었는데 아침에 전격적인 사퇴를 결정을 함으로써 원래는 자녀 임기가 오는 6월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어이가 없네요. 자, 원내대표 거리되고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를 통해 후임자를 재선출해야 되는데 후임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문진석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가 원내대표 직무를 대행한대요. 한 달 동안 문진석이 하겠습니다만 이미 문진석도 약점을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행적인 뭐는 하지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앞으로 한 달이 앞으로 지방선거 그 출마를 위한 후보자들의 사퇴 기한하고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천권을 행사한다든가 공관위원장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역할을 못하게 된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인의 구의원 그 법카를, 그러니까 구의회 자금을 횡령해서 쓴 법카 운영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기 대표의 배우자가 과거 지역구 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공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공모로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카드를 빌려 쓴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법카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법카를 받아갖고 28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적인 유용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덮어버리기 위한 일종의 조작질을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관들을 통해 가지고 그 법카를 줬던 대여자하고 꾸준하게 부인하고의 직접적인 연결을 중간에서 간접적으로 피했고요. 이 법카 사용처에 대한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해서 대여자를 일부러 CCTV에 찍히도록 그런 장소에 나가가지고 자꾸 얼굴을 비춰라라고 하는 조작 요구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범죄를 알고 저질렀다,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다가 아니라 범죄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게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덮어버리려고 하는 조작질까지 했다는 면에서 이게 이제 앞으로 진짜 큰 문제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김병기 의원이 예를 들어서 전 동작구 의회 부의장, 그러니까 뭐 민주당 소속이다. 그러면은 신분이 있는 건 나 이해해. 근데 부인이 카드를 받았어? 카드를 받는다는 게 이게 뭐 하는 상식적으로 짓이야? 이해가 돼요? 절대 이해 안 되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이게 말이 돼? 예를 들어서 이국장의 와이프가 여기 회사 법인카드를 쓴다고? 아니 뭐 나는 그거는 괜찮아. 어? 부인만 있다 그러면 쓸기라고 주고 싶은 심정인데 일단 중요한 건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작지를 보좌관한테 던졌다는 거죠. 물론 그랬기 때문에 보좌관이 이 약점을 잡아서 김병기에 대한 고소고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건 역시도 지금 뉴스타파에서 나오는 걸 보면 뉴스타파가 처음에 아들 그 취업 내지는 이걸 학교 편입을 위한 일종의 이제 사적인 동원, 청탁 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부터 이 김병기의 보좌관들은 김병기를 점차적으로 묻어버리기 위한 일종의 지속적인 제보와 이런 것들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또는 어떤 의도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했든 안 했든 그 의도가 누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병기 행위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원에서 내 가정사의 문제로 지분 신변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고 뭐 부인의 미숙한 행위 때문이다라고 내려놓으면 그림이 제일 그나마 좀 수습이 덜 될 수 있었는데 엊그제 터져버린 지금 강선우 의원하고의 녹취록은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덮어줄 수도 없을 뿐더러 민주당 자체 전체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정말 극악한 행위를 저지른 게 있다는 거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제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3년 전인 제8회 전국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지난 서울시 의원 후보자에게서 금품을 전달받은 정황을 토로하는 녹취 파일을 MBC가 공개를 했습니다. 자, 강선우 의원과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로 대화를 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김병기 당시 간사는 바로 돌려주든지 사무국장한테 맡겨두든지 공천 배제 컷오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돌려줬어야 되지만 전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 의원은 난 정말 그냥 생각이 없었던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근데 합니다. 이게 또 보좌관이 받은 겁니다. 강선우 보좌관이 받은 그렇죠.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울먹이면서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강선우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강선우 의원이 당시에 선관위 그러니까 그 공관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시의원 후보가 돈을 1억을 건넸어요. 네. 물론 직접은 안 건네고 보좌관을 통해서 받았지만 어찌됐거나 1억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하고 협의를 한 거야. 그렇죠. 문제는 그 당사자가 그 다음날 단수공천으로 공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1억을 준 게 의혹이고 이걸 바로잡으려는 생각이 있었으면 그 돈을 돌려주고 그 사람은 컷오프 시켰으면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 그러게. 1억은 안 받았고 그 사람은 공천이 돼버렸는데 이게 뭐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아무 일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하고 연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강선우 의원 그 여가부 장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김병기가 쉴드 쳐준다 그래갖고 의리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지켜준다. 오히려 박찬대는 거기 대놓고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 자체 가지고 비난을 받는 뭐 이런 분위기가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 강선호하고 김병기의 관계라든지 지금 이 녹취를 들어보면 이 둘 사이에는 이와 같은 공천 헌금 문제에 관련된 비리를 알고도 서로 덮어주고 무마해준 정황이 보이는 사이라는 거지. 정치적 협잡질의 동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전달 받은 거 뭐 갖다 줘라 뭐 이런 거 말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도 이거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 이것도 맞아. 이거 다 오케이야. 근데 그 준 사람이 단수 공천 받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이 뭐가 안 돌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문제는 이 주고 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당사자도 그렇고 강선우도 그렇고 돈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받았다가 돌려줄 수는 있지. 돌려줄 수는 있는데 아직 그거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돌려줬더라도 일단 받았으면 받은 거고 그치. 받고 돌려줬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둘 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이건 안 돌려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돈 전달을 알았으면 수사를 의뢰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천을 취소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프로세스가 없었잖아.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오직하면 한동안 특검하자고 그래요. 지가 지금 특검을 얘기할 짜리는 아닌데 왜 이따위 빌미를 주냔 말이지. 지금 이 시기에 지방선거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이 시기에. 참 골 때립니다. 골 때. 아마 이것마저도 김병기가 버티고 지나가려고 했었으면 나는 이보다 더한 것도 터졌을 것 같아요. 뭐 아니 우리가 모르겠지. 아직 안 터졌으니까. 말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건으로 뭔가를 또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 음. 왜? 점점 더 땡겨오잖아. 이거 2년 전 거 아니야? 아니, 3년 전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그 3년 동안 김병기라는 의원이 당내 중심에 있으면서 또는 서울시 시당 안에서 위원을 하면서 강선우 같은 따까리들 데리고 뭔 짓거리를 했을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돋보기를 들이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 지금 김건희 윤석열 욕하고 국정농단 욕하고 있지만 통일교 욕하고 지금 친척이 욕하고 있지만 이 짓거리랑 뭐가 다릅니까? 근데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물러선다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한테도 엄청난 짱돌을 던진 겁니다. 아니, 저는 뭐,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터져 나왔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심각한 문제 같지만, 만약에 관례적으로 이런 게 만연돼 있었다면은 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인 1표제, 당원 1인 1표제 하자는 거 극적으로 극렬하게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 다 이런 식으로 시의원들 공천하면서 돈 받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국짐에 있는 그 일산의 그 김현희 의원인가? 김현아. 김현아 의원이죠. 김현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수로 받았어요. 새놈 내놈한테. 그러니까 국진당 봉투로. 김현아 의원. 그래서 그걸로 새놈 내놈한테 동시에 받고 공천해주고 나머지 돌려줬어. 이런 짓거리를 하고도 경찰 조사도 무혐의로 끝난 국짐도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는 덜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고 그 개혁에 선봉에 서야 되는 원내대표가 이런 걸로 해갖고 당의 얼굴에다가 똥물을 끼치면 되겠냐는 거죠. 엔돌피님 말씀처럼 정치판에 들어가면 1년만 지나면 거의 대부분은 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신기한 게 그 바닥에 들어가면 갑자기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리고 이 상식이 없어져 버린대요. 네, 거기만 들어가면. 국회의원 전용으로도 아이팟을 꽂아주는 거야? 네네. 뇌도 갈아 끼우고, 예. 그래서 갑자기 안 그러던 사람인데 이렇게 괴리감이 생긴대요.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TF를 만들어갖고 이와 관련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 그리고 또다시 이러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1인 1표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의원, 구의원들 관련한 공천 그리고 공천 문제 거기에 관련된 투명성을 빨리 획기적으로 밝히지 못한다고 치면 6개월 남은 지선 망해요. 저쪽 애들은 똑같아요라는 전략으로 갈 놈들이야. 지네들이 깨끗하다고 생각 안 해. 다만 민주당도 같이 더럽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지지자들은 어때요? 야 그래도 민주당은 니들처럼 더럽지 않아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이재미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지사 할 때부터 막 공무원들한테 되게 깐깐하게 굴잖아요. 우리 가족이어도 절대 봐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왜 저런 것까지 저렇게 깐깐하게 하지? 라고 굉장히 피곤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 분위기가 만연하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왔을 때 다들 비춰되는 거지. 불편한 거, 다들 불편한 거야. 기득권 높고 빚 안 지고 이런 비리하고 연결된 인사들 철저하게 끊어내야 된다라는 원리 원칙이 발휘되니까 지금 편하게 2선, 3선 하고 있는 놈들 중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 위기를 보면서 나도 걸리면 어떠지 이 생각하고 있는 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덮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공관위 상태에서의 비리 관련된 것도 다 수집을 해야 되겠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민주당이 최소한 국민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차별화됐던 이미지,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중도 보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살을 깎아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좀 웃긴 게 이때 당대표가 공동 비대위였습니다. 윤호중하고 박지현이었어요. 그리고 대행이 나중에 박홍근이었고 비대위가 우상호가 있었습니다. 에휴, 정말 그럴만한 놈들만 모여 있었다고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거 할 당시에는 윤호중, 박지현 공동 비대위 상황이었어요. 그 에휴. 뒤가 이제 박홍근, 우상호였고. 아유. 그러면 윤호중하고 박지현은 이걸 몰랐을까? 이것도 봐야 됩니다. 이거.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제대로 된 조사와 그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똑바로 서야만 앞으로 민주당이 이게 2보 전진을 1보 후퇴의 반면교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못 찾아내고 제대로 정리 못하면요. 대통령의 개혁 의지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그 역할을 입법으로 해줘야 되는 기관인 건데 누가 지금 민주당의 정당성을 믿어주겠냐고. 김병기 이 하나 때문에. 아무튼 일은 벌어진 거고요. 정치를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이와 같은 돌발 변수들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방향이나 정책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대한민국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 삼아서 당내에서 이 6개월 남은 그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했던 세력들 또는 이걸 시도하려고 하는 기득권 무리들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이 있어야 될 아이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유. 윤호중, 박지현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때가 선거 선거도 해야죠. 그거는 이제 박홍근하고 우상호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이고. 끝나고 난 박홍근, 다음에. 우상호는 다음이고 이때 선거 때는 윤호중, 박지현이 공동 그러니까 비대위원이 선거 때는 있었어요. 공천 비리를 저지르고 당선 후에는 덮어주기를 저질렀을 수 있으니까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철저한 조사 필요. 물론 이게 뭐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냐. 한 건 가지고 나머지 모든 건들을 의심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머지 모든 사람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이 한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돼야 돼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요번에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곧 6월이잖아요? 이제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는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이제 1인 1표제 관련된 개혁이라든지 또는 대의원의 권한 줄이는 거, 또 상향식 공천에 대한 얘기들,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제 함부로 기득권 애들이 토달고 반대하고 자기 목 찾겠다고 얘기 못 합니다. 그러는 순간 너 김병기야?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김병기는 진짜로 당직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원직 자체를 내놓아야 할 상황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섣불리 지금 예단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이미 해왔던 짓거리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만으로 이 사람은 공직자 특히나 선출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김병기가 갑질을 심하게 해갖고 보좌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미움을 샀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원인으로 이와 같은 사태들이 보좌관 회의 내지는 보좌관들을 통해서 쭉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김병기가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추천직 국회의원이 되고
국정원 출신의 사람들을 끌어모아갖고 보좌관들을 삼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수없이 많은 다른 보좌관들과 교류하고 만났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생기고 있는 모든 사태들의 배후 안에, 즉 민주당 의원들이나 강선우 의원을 포함해서 또 그 이외에 다른 의원들에 대한 박찬대 의원이나 여러 가지 의원들의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항상 보좌관 회의, 즉 보좌관 출신들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뭔가 보좌관들 안에 있는 사람들의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의원들을 조정하거나 민주당 안에서의 헤게모니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보도에서도 뭐 그런 게 나왔었죠. 그 전에 김병기 의원이 그 텔레그램을 한번 공개했었잖아요. 대화방 여의도 맞돌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뭐 그 보좌관들끼리 비상계엄을 희화화하면서 민주당 다 깜빵가냐 이재명 잡아가나 뭐 요런 발언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요 민주당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민주당 새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김병기 의원들 걸려가지고 잘려가지고 그 중에 이제 3명이 이제 대한변협으로 갑니다. 대한변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입법 로비스트 같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내대표도 이제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대한변협도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같이 의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김병기한테 잘린 사람들이 거기서 입법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상하게 안 맞는 거지, 이게. 법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이게 보좌관들도 좀 이상하긴 해, 얘들도. 그래서 수상해. 그래서 이들이 본격적으로 자기 권력을 발휘하고 이런 제보를 통해서 지금 민주당이 나가고 있는 쪽에 대한 일종의 계속하는 발목 걸기가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진짜 개인의 일탈이고 보좌관 개인들의 일탈이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큰 조직의 흐름이 없느냐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왜 김병기 의원실의 전 보좌관이었던 이용명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이사직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유지한 채로 쿠팡 상무에 재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영교 의원 만났는데 그게 이제 밝혀져서 서영교 의원이 쿠팡을 만났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대한변협이 좀 꼬리꼬리해.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건지 대한변협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조직 전체가 꼬리하다기보단 그 안에 의도를 갖고 이와 같은 짓을 획책하고 있는 조직원들과 활동 세표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한 거고요.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김병기가 스스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정작용을 못하고 이와 같은 일을 키운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음모다 또는 뒤에서 이걸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 당내 갈등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봐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책임져야지. 그건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회인으로서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걸 책임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보좌관 뽑는 것도 좀 신중하게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좌관한테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대한언론에 있으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진짜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하는 행동 보면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때 제가 뼈저리게 당하고 느끼면서 제가 계속 그러거든요. 함부로 사람 뽑으면 큰일 난다고. 조직 전체가 망가진다고. 그렇죠. 김병기 네. 의원이 갑질한 것도 사실이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인데 보좌관이었던 사람들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 서로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게 서로 이상한 것들끼리 정치를 하고 권력을 쥐게 되니까 이런 결국은 팀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빠른 수습 대책들 정청래 대표한테 요구하는 바입니다.